안녕하세요, 이현입니다. 가끔씩 내가 못 믿어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? 저는 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? 내가 능력이 되나? 근데 그런 것에서 항상 부족하지 않나? 라는 답이 끝없이 들려왔고,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서 불안이를 보는데 눈물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게 다 제가 제 머릿속에서 들었던 소리들이거든요. 그래서 불안이가 약간 빌런처럼 나오는데 그게 빌런이 아니라 걔가 왜 그러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. 걔가 사실은 너무나 라일라를 사랑하니까 그거를 좀 더 잘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얘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은 못 믿어온 마음 때문에 계속 몰아붙이고 실수하고 오히려 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내 마음에 그렇게 많은 불안들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결국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. 나는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 하는 나 자신을 믿고 결과에 승복하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나는 해왔나. 그리고 나도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이전보다는 제가 훨씬 단단해진 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인지 그런 불안의 목소리도 훨씬 작게 들리고요.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독이는 방법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에 어렸던 그리고 정말 불안했던 저를 떠올리며 그리고 제가 이후에도 또 그런 불안에 휩싸이는 때가 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날들의 나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믿는 방법, 내가 그러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써놓은 기록물들을 읽는 거예요. 저의 유튜브도 그런 용도거든요.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그런 내가 읽었으면 좋겠는 글이나 목소리, 기록 이런 걸 정말 많이 남겨둬요. 사실 지금 이 영상도 그런 것들의 일환이고요. 또 사진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내가 웃는 모습이라던가 뭔가를 성취한 사진들이요. 이때 이런 걸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라고 보면서 많이 믿거든요. 근데 그거를 없어졌다고 그리고 너무 그리운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한 번은 해본 사람이야. 내 몸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걸 떠올리기 위해 그 기록을 펼쳐보는 편이에요. 제가 자전거를 탈 때에도 진짜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. 아, 이 언덕 예전에도 너무 힘들어했던 건데 하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게 너 여기 안 내리고 몇 번이고 갔다 왔어. 너 그때보다 운동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했어. 너 또 할 수 있어. 라고 하거든요. 사실 자전거 오랜만에 쉬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떨릴 때가 많은데요. 근데 진짜로 자잘하게 요가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해둔 덕분에 몸이 그거를 해내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우울할 때도요. 제가 좀 긍정적이고 힘있을 때 남겨놓은 기록들을 봐요. 그게 아, 이때 이렇게 밝았구나. 나는 지금 밝지 않은데 하는 초라함을 주기도 했지만요. 한편으로는 나 이때도 힘든 거 견뎌내고 이 글을 쓰는 거네?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이겨낸 다음에 기록을 정말 많이 남겨요. 근데 그런 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. 무엇보다 내가 겪은 거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. 제가 또 특히 그럴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때에 제 친구가 공황장애를 정말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주변에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이겨냈대요. 병원도 가고 하면서. 근데 저도 이제 우울한 상태로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기도 너무 우울할 때, 그 공황일 때 정말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어서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이게 끝날까?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끝이 있었다고 정말 터널이라고 계속 하다 보면 빛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 친구의 이야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내가 힘든 처지일 때 그거를 잘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희망이 됐고요.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또 나에게 힘이 많이 되니까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극복했어 라는 거를 제가 항상 많이 남겨두거든요. 근데 그런 나한테 맞는 내 삶의 매뉴얼을 많이 기록을 해두는 게 무언가에 또 어려움에 닥쳐도 다시 나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나를 좀 더 믿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.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
그날에 할 일 목록을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. 예전에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완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는 어떤 의미가 됐냐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루틴? 그런 행위가 된 것 같아요. 그냥 이 일을 해야 해 라는 개념을 넘어서 나는 나와 약속을 했고 나는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관계에서 쌓는 믿음도 그런 거잖아요. 계속 지각하는 친구 보면은 나중에 나갈 때 그 친구 지각할 거를 약간 예상하고 늦게 나가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겠죠.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보이는 행위가 신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계획한 것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런 게 나 자신에게 믿음이 되고 단단한 자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그렇더라고요. 저는 제가 적어둔 것들은 거의 다 하거든요. 그리고 못하면은 그냥 어디다가 좀 유예를 해놔요. 유예해놓는 그런 기록란도 있어요. 근데 여기 유예를 해놨는데도 내가 안 하네 하면 그냥 미련 없이 지우거든요. 그렇게 제가 투두리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앱은요. 애플의 기본 앱인 미리알림 앱을 쓰고 있는데요. 제가 거기서 이제 할 일들을 쫙 써놔요. 근데 거기서 이제 할 일들을 체크를 하잖아요. 그럼 얘는 그 체크만 된 게 아니라 제가 써놓은 그 목록이 아예 사라지거든요. 사라져서 나중에 완료된 계획들만 모아놓는 곳에 모여요. 근데 이제 당장에 내 눈에 내가 완수한 계획은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 하루의 마지막 목표는 미리 알림 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거든요. 근데 그것을 자잘하게 다 해놓고 저녁에 비어있는 미리 알림 칸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. 반면에 내가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불안할 때 차라리 그거를 미리 알림에 적어두잖아요. 적어두면 이것만 하면 돼 하면서 그 막연한 불안을 되게 뾰족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되게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 내가 그 일에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 시간만큼은 괴로우면 돼 라고 해서 옆에다 그거를 써두거든요. 근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런 투두리스트를 쓰는 게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 자신과의 신뢰를 쌓는 작은 성공을 계속 거듭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투두리스트나 미리 알림 기능 이런 거 활용을 해보시면서 나 자신이 약속한 일을 잘 해내는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심하는 거예요. 나를 믿는 방법 중에서 왜 의심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.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. 회의와 의심의 시기를 거친 인간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. 제가 책에서 읽었던 문장인데요. 이게 너무 좋아서 제 개인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해놨거든요. 근데 정말 그래요. 무언가를 잘 믿기 위해서는 되레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.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. 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밉게 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.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그 기간을 세게 사춘기처럼 겪고 나니까요.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건요.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를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고 포장하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. 내 못난 모습도 솔직하게 대면하고 그거를 다 인정하자라는 얘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 걸까? 라고 의심하라는 거죠.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. 저는 그중 하나가 MBTI라고 생각하는데요.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MBTI를 물으면 잘 안 맞기는 한데 이런 유형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. 제가 MBTI 유형이 한 4-5번 바뀌었는데 제가 되게 다 중간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 잘 바뀌기도 해요. 근데 그 어떤 유형 하나 나를 아주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나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MBTI를 참 좋아했지만 말이죠.
그래서 그런 것들에 나를 가두지 않고 '내가 정말 이런가?'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또 답변을 해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내가 또 바뀌거든요. 그렇게 의심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요. 또 그런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나를 바라봐야 나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의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얘가 자꾸 바뀌는데 얘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.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전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나 자신과 같이 있을 시간을 충분히 잘 마련하고 스스로와 시간을 많이 보내보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를 알게 되면서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를 인식하게 되면서 겸손해지면서 정말로 나 자신과 친해지고 나를 믿게도 되고 좋아하게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저녁에 막 힘들고 지친다는 핑계로 쇼츠만 봤거든요. 저 자신과 있지 않고 자꾸 외부 세계에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는 좀 더 서먹해지고요. 나를 더 모르겠더라고요, 예전보다. 그래서 이런 때 좀 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요즘은 좀 사람을 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. 다들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,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 맺고 스스로를 믿어주고 있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런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